안녕하십니까. 미래투자연구소 안봉국 소장입니다. 2022년 12월 6일 화요일 주식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요즘 잘 투자하고 계시는지요? 요즘 보면은 연말에 전반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만, 이게 중간중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지표가 발표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거시경제 변수가 요동치면서 국내 수급이 오락가락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충 보면은. 근데 전반적으로는 추세 상승이죠. 달러가 약세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전통적으로 연말 되면은 또 배당 수급이라든가, 그래 1년에 기술적 받는 시기이기도 하고 해서 전일은 미국에서 제조업 관리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럼 왜 어째서 그런지 제가 잠깐 간략하게 먼저 설명드리자면은, 아침 일어나면은 여러분께서 그 웰가에서 이렇게 보도하는 내용들을 꼭 아침에 꼭 듣고 주식시장 참여하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런 큰 추세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한번 발표할 때마다 각종 실물 경제가 원자재 가격이 변한단 말이죠. 그러면 직접 금융시장,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 자, 여러분 보세요. ISM 제조, 비제조 구매자 관리 지수 56. 이게 구매자 관리 지수라는 것은 50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50 이상이면은 호황이고 50 이하는 하락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비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56, 지난번에는 53. 그러니까 좋다는 뜻이죠. 좋다는 뜻이에요. 비제조업은 제조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조달하는 그런 그 부서를 전체 이렇게 통계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이번 달에 무슨 자재 얼마를 수입할 것인가, 그것을 조사해서 발표하는 거예요. 제조업도 제조업이 있고, 제조업은 PMI로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경제가 계속 좋다는 뜻이에요. 자, 연준의 목적은 금리를 올려가지고 경제를 좀 다운시켜야죠. 물가를 내리려고 하는데, 금리를 올리는데 계속 경제가 계속 좋아져. 안 꺾여.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 어떻게 됐어요? 열나죠. 생각대로 안 돌아가니까. 그러면은 금리를, 원래 지금 전체 시장의 관망이 내년 한 4.5%까지 내년까지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경제 지표가 계속 잘 나오니까 이제 5%도 지금 관망하는 시장 전망이 지금은 4%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5%까지 올린다면은 우리도 빅스텝은 아니라도 베이비 스텝 한두 번 더 올려야 되겠죠. 자, 12월 13일에 FOB 이제 금리를 발표합니다. 며칠 안 남았죠. 다음 주에요. 이번에는 빅스텝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물가도 상당히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조정받는 모습이었었고요. 이게 완만하게 조정받는 것은 모습은 맞습니다. 달러도 좀 약세로 전환이 되고.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물가가 하락폭이 아주 더디죠. 거기 왜 그러냐면 아직도 유가 같은 거 있잖아요. 국제 에너지 가격이 비싸서 그런 거예요. 비싸서. 여러분 잘 보시면 국제 에너지 가격은 올해는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달러의 기축 통화으로서 국제 에너지 가격을 좌우지하는 그런 힘이 많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이제 내년에는 물가가 천천히 떨어질 것이라는 관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제일 좋기는 전쟁이 일찍 빨리 끝나고, 러시아도 원활하게 이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조화로운 시장이 조성되면은, 국제 에너지 가격이 많이 하락하겠죠. 그때 가면은 이제 천연가스랑 그런 것도 자기 원가로 갈 거예요. 과거 보면 평균 단가가 한 1불에서 2불에 왔다 갔다 했었죠. 지금 6, 7불이니까 아주 비싼 거죠. 근데 주요하게 문제가 뭐냐면은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말이죠. 사실 며칠 전에 바이든에서 러시아의 전쟁 협상 좀 의향 리쓰는 거, 그런 걸 좀 외교 적것을 했었는 걸로 지금 보도가 돼 있었는데 아직 결론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지금까지 전쟁이 러시아가 계속 밀렸단 말이죠. 서방 국가의 그런 지원으로도.
그러면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자고요. 서방 국가가 우리가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예? 그리고 혹은 군사적으로도 저항하기가 좀 이렇게 큰 우위를 못 가져간다면은, 가져가지 못한다면은, 그럼 언제 우위를 이제 비교 우위에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에너지죠. 예. 그래서 오페 플러스라든가, 그래서 러시아하고 이란, 사우디 막 이렇게 중국에 똘똘 뭉쳤잖아요. 그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겨울이 가장 리스크가 큰 거예요. 지금야 유럽하고 미국에서 우리 상한제해서 사실은 여러분 경제학적으로 보면요. 거기 어떤 상품 자재든지 간에 규제를 하면은 가격은 오르게 돼 있어요. 처음에 하락하더라도. 뭐가 그래요, 여러분? 저는 원래 정부의 그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때는 부동산 규제를 계속 했잖아요. 그렇죠? 정상적인 그런 사고방식은 당연히 가격이 하락해다. 그렇지가 않아요. 규제하면은 가격은 올라요, 오히려. 예. 이게 시장 경제 원리가 그러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서방 국가도 그런 도리는 알 텐데. 그러니까 그겁니다. 뭐 석유라든지 간에 뭐 천연가스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상한제를 규제하고 그러는 것 같던데, 모릅니다. 올해는 상당히 뭐 라니냐 현상으로 상당히 춥다고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데 이게 거의 한 12월 달부터 급격히 그 재고가 감소되면서 1월 달은 바닥난단 말이죠. 그때가 봐야 되겠죠. 만약에 그때 가서 뭐 이렇게 버티기 힘들고 하면은 또 그때 안에 러시아는 큰 소리 칠 수가 있겠죠. 뭐라도 비싼 카드가 있어야 서방 국가하고 협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 중간에 중국이 언제 리오프닝 하는가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시장 수요가 더 창출될 테니까, 건전히 완만히 할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중국도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상당히 애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막 시위도 일어나고 하니까, 뭐, 국제 정세 아무튼 복잡합니다.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이 끝난 것이 아니라서 겨울에 아무래도 파동이 한 번 더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며칠 전에 여러분 미국의 원유 재고량 그리고 천연가스 재고량 그거 보셨죠? 가격은 떨어지더라도 재고는 더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격 떨어지는 것은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아서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 계속 좋다는 앞으로도 계속 좋다는 정표가 될까요? 아니죠. 금리가 계속 오르면은 당연히 지표는 안 좋게 나오겠죠. 앞으로는 계속 좋을 수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제일 힘든 건 제일 큰 원인은 이 에너지 가격이에요. 에너지 가격이 촉발이 돼서 전 세계 물가를 끌어올려서 그런 거예요. 결론을 보면은 에너지 가격이 담아야되는데 또 한 가지 변수가 뭐가 있냐면요. 사우디가 네옴시티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우디가 사우디 시가총액한다. 사우디의 그 국유 거류, 그 아람코 시가총액 2조가 넘어요. 원래 그 100불 이상일 때 한 3조 가까이 됐었는데 3조 달러. 요즘에 유가 좀 떨어져 2조까지 떨어지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우디는 어차피 미국 눈치 안 보고 고유가 정책으로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왜? 네옴시티 하려면 돈 써야 되잖아. 돈 어마어마하게 써야 되잖아. 돈 어디서 난가? 한쪽으로 석유를 팔고 돈 버는 것도 있다만 그거로 충당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상당한 채권을 발행을 해야 되겠죠. 채권을 발행하려면은 당연히 유가 기준이 되어야 이게 더욱 많은 혜택을 받고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채권을 많이 발행할 수가 있겠죠. 네옴시티가 뭐 이렇게 막 600조, 막 700조, 800조 그럴 제가 보기에는 훨씬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어떤 경제학자는 이거 괜히 중간에 계획하다가 이 자금 조달이 안 되면은 그 사우디 국가가 디폴터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 지금 벌써 나오고 있어요. 그거 뭐 충분히 가능하죠. 자금이 윤하게 조달만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이 계속 유지된다든가.
유가 뭐, 예, 뭐, 완전히 미국을 이제 덩치고, 예, 유가를 높게 최소 몇 년을 유지하려고 할 거예요.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중국도 뭐, 서방 국가가 아니라 저게 에너지 국가하고 이제 손 똘똘 잡고 있고. 지금 시장 경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시장 경제 문제가 아니고, 이 정치 경제학이 지금 제일 큰 문제예요, 지금. 이거 안 풀리면은, 물가 떨어지되, 빨리 안 떨어진다는 거죠. 천천히 천천히. 그러면은 이제 전 세계의 각국 나라의 국민 경제가 시장 경제가 말라먹죠. 예, 말라 비틀어지죠. 내년 되면은. 그럼 상당히 힘든 내년 한 해가 될 거라 말입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11월, 12월 들어와서 물가가 잡히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니까 당분간은 기술적 반등이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특별한 기조가 없어는 뭐 누가 지난번처럼 뭐 리먼 브더스 뭐 RB 투자은행 파산했습니다 이런 거 아니고서는 예, 괜찮습니다. 연말에는 원래 수급이 이렇게 막 들어오고 하는 해니까 달러 인덱스가 조정이 받고 있죠. 예, 그러면은 수급이 분산되면서 시장 오릅니다. 물가가 조정받고. 예. 거기 더 나으니까. 제가 생각해보면 내가 추가 또 말씀 안 드린 거 있네요. EM넷이 일본에 자회사가 있어요. 일본에 상장되어 있기도 합니다. 소프트뱅크에 뭐 투자 유치도 한 적이 있어요. 2년 전에. 2, 3년 전에. 괜찮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올해 뭘 했습니까? 축구 잘 차가지고 16강 올라갔잖아요. 멋있게 차가지고. 그럼 일본에도 디지털 광고가 실적이 좋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는 4분기 이제 영업 실적 발표해야 알겠죠. 근데 어쨌든 업황이 좋으니까 그냥 하면 돼요. 예. 물론 모릅니다. 나중에 또 한 번, 예, 뭐 광고 테마주가 또 나타날는지. 우리 3,500원에 3,500원에서 4,000에서 매집했으니까 지금 4,400원이죠. 아니, 계세요, 예? 한 종목만 하도록 하십시오, 예? 스타폴리스도 좋습니다. 나쁘단 게 아니고. 디지털 광고가 상대적으로 부가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되도록이면 저출산은 대통령이 정책위원장으로 있으니까요. 국회 뭡니까? 지금 국회 예산에 한참 편성하는 중이잖아요. 부위원장 누군지 아십니까? 저출산에. 나경원 의원이에요. 나경원 전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또 뉴스 나왔잖아요. 예, 제가 페이스북 올렸는데 아무래도 저출산에는 예, 재정을 좀 많이 투입해야 되겠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신호를 주는 거예요. 신호를 이번 예산에 저출산 정책을 좀 이렇게 규모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치껏 빨리 준비해야 되죠. 언제 발표할 줄 알아요? 발표하면 다 늦죠. 발표하면 팔고 나와야 되죠.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요즘 주식 투자는. 아시죠? 예. 모든 것이 눈에 딱 보이기 시작하면 다 늦어진 거예요. 이렇게 빨리 준비해줘야 시장에서 테마 나타나면은 충분한 수익을 얻어갈 수 있고요. 우리가 어리컴 투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어리컴도 한동훈 테마로 여당의 정치 테마주로 엮기까지 확 가잖아요. 딱 첫날 발표하니까 확 가버리고 걔네들이 확 몰려들으면 저는 팔고 나와버리잖아요. 이게 조선장의 주식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내가 선택 투자를 잘못했더라도 안 가도 내가 확 빼가지고 다른 전략을 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종목수를 많이 늘리시면 안 돼요. 시집가가 지금 시장의 변화가 매주마다 그 시장 테마가 계속 변해요. 예, 중심축을 딱 잡아놓고 기다려주면 가장 좋은데 돈이 조금 이렇게 저희는 회원이 많으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다 하고 본인들은 할 때는 이게 한두 개만 하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종목수를 많이 늘리면 손실이 커집니다. 시장이 확 변할 때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메디앙스, 아가방 컴퍼니 둘 중에 어느 거 하나 하셔도 됩니다. 예? 보도록 하시고. 우주항공도, 예, 좀 공격적인 투자자신 분은, 예, 우주항공도 한 종목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 예? 좋습니다. 예? 되도록이면 빛을 테크를 하도록 하세요. 예? 빛을 테크. 우주항공에서는. 이게 전력뿐만 아니라 방산 관련 테마이기도 하고 전력 테마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주항공 테마이기도 하고 와 이거 비철테크 좋은 회사예요.
뭐 까지깍지 뭐 그런 거 뭐 그냥 시장에서 그냥 뭐 이게 뭐 이게 안 좋은 뭐 그런 회사 절대 아닙니다. 예? 상당히 우량한 회사고 뭐 정부 정책으로 많이 엮여져 있다 보니까 시장 중심축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비철테크. 비철테크가 그룹이죠. 이게 영위하는 사업 분야가 아주 많습니다. 예? 예. 7,000원 이하 6,000원 사이에서 한번 매집해 주세요. 예? 이게 지금 바로 가지는 뭐 할 테고 지금 매집해 두면은 이 기간 조정 이제 쭉쭉 들어갈 거예요. 그래다가 우주 항공 정책은 수시로 발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일론 머스크가 우리나라에 되게 투자할 의향이 되게 높더구만요. 그리고 조만간에 그 스타링크 우리도 서비스 합니다. 그거 아나요? 우리나라에서 또 우주항공에 그 뭐습니까? 제자 이동통신로 허가를 내줄지. 그러면 이통 3사는 뭐 부랴부랴 이제 5G 투자하겠죠. 정신없이. 본격적으로 제가 오늘 설명드릴 정치 경제학 종목 처음에 한동훈 한동훈 자 지난번에 오리컴은 한번 공략했었으니까 이제 그거 하지 말고요.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그 석유를 하나 말씀드린 적 있죠. 극동유화. 예. 예, 한동훈 관련 종목이랍니다. 저도 오늘 알았는데 그렇게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뭐 어쨌든 한동훈 그게 관련 테마기도 하다니까 예. 제가 3,800원에 말씀드렸었죠. 지금 4,000원 이하면 다 괜찮아요. 4,000원 이하에서 예, 좀 분할 매집해가지고 한동훈이면서도 이게 S-오일의 유통 그 석유 원유를 이렇게 유통하는 기업이에요. 70%. S-오일은 그 뭡니까? 아람코가 설립한 우리나라 국내 원유 회사예요. 알고 있죠? 예, 걔네는 영업 마진이 타사보다 높아요. 직접 운영하는 회사니까. 그래서 극동유화가 매출 영업이익 마진이 가장 많이 남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앞으로 겨울 되면은 석유가 가격이 제가 오를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지금 조금씩 하락하는 것을 눈앞에 보이는 것을 투자하려고 하지 말고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예. 어쨌든 예, 너무나 좋아요. 예, 이게 정치하고 경제하고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극동 유화를 예, 두 번째 그거를 한번 한번 투자해 보시기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리고 이거는 여당이죠. 야당에는 전남에 전라도에 이제 가장 실적 매출 잘 높이고 있는 그 두 개. 지난번에도 설명했습니다. 전남 순천에 있는 회사. 기업 실적 와 베리굿입니다.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유럽까지 수출을 털어가지고 지금 실적이 하늘 찌릅니다. 하늘 찌러요 그냥. 그러면서도 이 나연 예 그게 이제 잠재적 테마기도 합니다. 어디냐면은 앞으로 이제 그 뭡니까 인프라 건설할 때도 이런 여기에 자재들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석삼조예요. 일석삼조. 그냥 예.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조정장이라서요. 아무리 좋은 정도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투자 잘못했나? 그것은 아니에요. 시장 경제를 봤을 때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수출을 잘하고 돈 잘 벌면 되잖아요. 그렇죠? 경쟁력이 있고. 왜? 긴축 시기니까. 다른 회사들은 수출하면서 돈 못 남고 영업 마진도 낮고 그리고 회사 경영하기 위해서는 밖에서 자들 영업 회사 운영 자금을 조달하면서 계속 경영난에 부딪히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반비례 비교하니까 어때요? 훨씬 캐시카우 기업을 투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테마와 같이 연결이 있고 정치 경제 종목이라 하면은 그거 뭐 베리굿이죠. 근데 주가 가나 안 가나 그거는 뭐 장담은 뭐 합니다. 일단 ESR 제강입니다. 근데 이런 거 사놔야 손실 나도 응? 걱정이 없습니다. 회사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 이 종목은 이렇게 하도록 하세요. 매집 잘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갈 때 되면 좀 갈 거예요. 예? 뭐 실적이든 모멘텀이든 예. 비실적 자원이든 뭐 지금 5,500원이네요.
뭐 여기 이베이슨 근처에서 5,500원, 하단 4,500원, 여기서 5,000원 옆에 좌우에서 일단 매집을 하시갖고 나중에 이 나이엔 다시 국내 정치로 들어온다든가 뭘 하든든 간에 아무튼 하세요. 운 좋으면 진짜 대박 속에 한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실적, 정치, 경제, 그리고 캐시카우 하나도 부족한 거 없는 겁니다. 이런 거 하도록 하세요. 찐주. 매일마다 그런 저가주 막 매일마다 사놨고 막 저점 깨면은 막 식은땀 훌훌 흘리면서 걸지 말고 아시겠죠? 경기 나쁨에도 실적을 푹 치고 올라가는 거 그러면서도 정치 지역 경제하고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핵심 여당 대표 주자의 정치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 뭐 일석삼조죠. 나이스. 좋습니다. 김동연 관련 종목도 있는데, 제가 지금 이 말한 거는 다 해외 경제하고 연관되어 있죠.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김동연 관련 테마주 중에서 지역에는 뭐가 있냐면은, 윤하이텍. 와, 이 회사 너무 좋은 회사죠. 여러분, 이 회사 아세요? 우리나라 데크플라이터 제3위 회사예요. 1위가 어딥니까? 그러니까, 해외에서 공항에 들어간 데크플라이터 유일하게 납품했던 경력이 있는 게 윤하이텍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이틀 전에는 그때 원가가 너무 그 철강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다 보니까 마진이 많이 안 남는데 지금 철강 가격이 많이 떨어지니까요. 여기에 이제 데크플라이트 뭔지 알죠? 기초공사 할 때 막 이렇게 철걸로 막 하는 거. 예.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우디에 그게 무슨 공항이라든가 사우디의 전 세계 최고 높은 공항을 지금 지으려고 한답니다. 사우디에, 사우디 네옴시티에, 예. 그게 활주로 6개를 진다고 하네요. 어마어마하죠. 예. 근데 여러분, 뭐, 윤하이테가 그러면 거기에다가 꼭 납품하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다면 그냥 테마가 엮이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걱정할 필요하지,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예? 뭔지 아시죠? 예. 아무튼 그런 이슈가 있으니까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윤하이테 데크플라이트는 모든 그 인프라 기초 자재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우크라이나. 그렇죠. 기업 실적도 엄청납니다. 올해 3분기까지 주당 수익이 410원이고 주당 순자산이 5,700원. 예, 철강 가격이 떨어지니까 영업이율이 확 치고 오른 거. 올해 영업이율이 8.5%. 부채는 좀 있어요. 140%. 괜찮아요. 크게 뭐 무리할 건 없습니다. 유동 주식수가 48%.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야네가 지금 현대건설하고 삼성물산이 중동에 지금 수주에 가장 많이 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계 협력 업체들 잘 보셔야 돼요. 현대건설이 지금 그 자프라의 그 이제 사상 최대 화학 플랜트들 수주를 따냈고요. 2조짜리. 그리고 삼성하고 현대물산 합쳐서 지금 네옴시티에 그 터널 공사 또 따냈잖아요. 많이 따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현대가에 관련된 그 이제 인프라에 들어가는 이런 회사들. 현대에버담이라든가, 현대리바트라든가 이런 거. 현대리바트는 그 뭡니까? 원천적으로는 이게 그 가구하는 그런 사업인데 실질적으로는 야네도 토목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그 토목 중에 뭐냐면 가상건설.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면은 현대거래에서 수주했다. 그러면은 먼저 가서 기초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뭐 직원들 살아야 하는 집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들어가는 길이라든가 막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사업 들어가자는 준비 작업하는 그 가설 공사가 현대리바트가 다 합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은 뭐 몇백에서 몇천억까지인데 항상 몇천씩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수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중동에서 중동이라면 사우디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 진짜 중동이 지금 오일머니 잘 보셔야. 제가 왜 계속 매일마다 오일머니를 얘기 안 하면은 지금 중동 국가들이 제일 미래 극장하면서 하루하루 잠이 안 오는 국가가 중동 국가들이에요. 왜? 석유 시대가 이제 조만간 지나가 버리면 지는 뭐 먹고 살 건데. 그러니까 빈살만이 부랴부랴 지금 와서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돈 있고 너가 기술 있으니까 우리 미래를 책임지고 우리가 좀 같이 좀 하자. 이거예요. 석유 이제 얼마 못 갑니다. 그러면 걔네 중동국가 올리면 지금 돈이 얼마 있어? 뭐 조 단위잖아, 달러로. 그래서 두바이나 그리고 지금 어딥니까? 지금 그 월드컵 하는 게 자카르 아니 잠깐 죄송합니다. 예, 카타르나 그리고 두바이나 그리고 지금 사우디 이 공통적으로 이 세 국가 공통적으로 대규모 투자하는 두 가지 사업이 있어요. 하나는 석유, 하나는 수소, 하나는 뭐냐면 스마트 시티예요. 스마트 시티. 이재용 회장 며칠 전에 중동 갔잖아요. 두바이 갔어요. 두바이 가고 카타르는 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건 왜 스마트 시티지?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뭐 아직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 어차피 뭐 통신 장비 뭐 네트워크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겠다만 저 유심히 좀 더 보고 있는 것은 이제 그 웹3 시대입니다. 웹3 시대 알죠, 여러분? 예. 앞으로는요, 중앙 집권이 아니라 탈중앙화되는 그런 모든 시스템이 개혁을 가는 거예요. 블록체인 기술 중심으로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는 그게 이제 창립이 된단 말이죠. 그게 누가 하고 있어요? KT, LG 다 하고 있잖아요. 삼성도 하고 있고. 그렇죠. 아무튼 이런 통신 분야들 잘 보세요. 예? 잘 보시면은. 그리고 병원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하네요. 오케이. 자, 종목은 여기까지 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처음에 한동훈 대표로 하는 거 극동 유화, 국제 유가하고 연관되어 있다. 지역 경제하고. 두 번째, 이낙연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그 뭡니까? 사법 리스크가 크면 클수록 여당은 당연히 이제 선수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슈화만 되면 될수록 가속화될수록 더욱 주가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지역 경제를 뒷바탕하는 원자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니까 대외 경제하고 또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적도 나이스 굿이고요. 극동유화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일석삼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정치, 경제, 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DSR 제강 잘 보도록 하시고 그리고 김동연을 대표로 하는 거 유인할 때 경상도에 있으니까 이 안에는 뭡니까? 모든 원자재 플랜을 이제 해외 수출하는 이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좋죠? 너무나 좋습니다. 자, 이 세 중에서 하나만 하세요.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나는 한동훈이 좀 좋아 보이는데 그러면은 극동 유화하도록 하시고 이낙연이 좋아 보이는데 그러면은 DSR 제강하도록 하시고 김동연이 희망이 더 있어 보여. 그러면은 유인할 때 하시면 돼요. 정치 테마로 가주면 더욱 좋고 정치 테마를 안 가더라도 실제적인 해외 인프라가 모두 포진되어 있는 진정한 테마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집하시가 꼭 가만히 계시더라도 뭐 아나요? 또 다른 테마로 갈지 그거는 모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다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위치이다 보니까 여러분 편하게 그냥 분할 매집해서 이 중에 하나씩만 하세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추천하면서 모른 척하고 그러지 않아요. 뭐 2주든 3주든 4주든 저는 계속 보고 있으니까 중간중간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은 중간중간 꼭 계속 말씀드려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본인이 만약에 이 정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투자하시라고요. 나는 이거 아닌데 그래도 우리 정부에서 보면은 국회 예산이 지금 곧 통과되고 저출산이 더 빨리 갈 것 같은데 그럼 저출산하도록 하시고 그거는 본인 선택입니다. 근데 나는 진짜 모르겠어. 뭔가 투자를 해야 하겠는데 그러면 유료현로 들어오시면 돼요. 예. 지금 할인하고 있으니까. 안선동은 진짜 축구를 진심으로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뭐 여러분께 뭐 이벤트에서 막 회원 가입시켜 이거 절대 아니에요. 18강 들어갔다는 그 순간부터 와 저는 진짜 한참 눈물이 떨어졌어요.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기쁠 나름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좋은 이런 기분을 모두 함께 여러분께 회비 제가 벌여봤자 얼마 벌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예. 어쨌든 다들 어렵고 또 18강 또 진출했고 제가 너무 기뻐서 우리 회원들도 서비스 한 달씩 쫙 다 돌렸어요. 제가 다 공짜로 한 달 딱. 한 달 얼마인데 그래도
한 달에 꽤 몇십만 원 하는데요. 여러분 그 너무 회비 때문에 그, 그 고민이 막 깊어지고 그러지는 마세요. 안 소장이랑 뭐 한 1년 이상 인이 되고 막 하다 보면은 시장 안 좋으면 제가 알아서 다 공짜 넣어줘요. 제가 여러분 뭐 매달마다 회비 꼭 수익도 안 나는데 매일마다 회비 받으면 그거는 톱이지. 작년에도 저희도 초급 회원들 기본적으로 한 6개월씩 다 서비스 해드렸어요. 돈 안 받고. 수익이 안 나오는데 회비 받기가 미안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 2년 되면은. 그리고 투자하시다가 한 번 2년 되고 제가 잘 기억한 회원들은 나중에 와서 뭐 질문하도록 저는 다 대답해드려요. 다 대답해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만약에 진짜 재테크에 관심 많으신 투자자시라 하시면은 한분 예, 좋은 인연을 한번 만들어 가보시기를 예, 권력드리겠습니다. 자, 이벤트 이렇게 적어놨죠. 예, 이렇게 회사 딱 들어가면 유료 회원 들어가면은 예, 초급 회원. 예, 초급 회원은 여러분 이거 꼭 그 이게 회원 제도 설명을 다 드린다고. 초급 회원은 뭐냐면은 투자 금액이 5천만 이내인 사람, 이내인 투자 회원들. 예?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단기를 투자 위주로 해서 한 50%씩 기준으로 해서 12에서 50% 이게 사고 팔고 사고 팔면서 이렇게 단기로 운영하는 거. 단타는 아닙니다. 단기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고급 회원부터는 5천에서 3억 사이에 있는 회원들. 자산을 차근차근 사가지고 좀 이렇게 좀 시간이 조금 걸리면서도 이렇게 수익률을 제고해 가려고 하는 회원분들. VIP부터는 이제 금액이 1억부터 시작이에요. 1억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꼭 갈만한 종목들을 선별해서 1년에 한두 번씩만 거래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재산을 제고해 가는 이런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신다면 그 해당한 거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 아시죠? 예. 근데 지금 올해는 뭐 고급 회원 할인 아니요 초급 회원. 예. 초급 회원은 지금 3개월짜리를 120만이었는데 제가 50% 할인해가지고 60만 하고 있어요. 저 12월 달 한 달은 할게요. 원래 과거는 막 일주일씩만 하는데 12월 달 한 달은 제가 하겠습니다. 뭐 그냥 하세요. 하시갖고 연말 바짝 좀 벌어두시갖고 내년 계획도 잘 짜고 하면은 여러분 시장이란 거는 급락하더라도 급락장에 또 투자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게 뭐 예. 제가 여기서 아직 실은 시장이 아직 나타나지 않는데 미리 말씀드리면은 제가 또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뭐 어쨌든 안 소장 집단을 같이 잡고 하면은 뭐 손실 나더라도 회복하는 것을 최선을 다하겠고 시장이 어렵더라도 최선의 투자 전략을 다 구상해 드리니까 그냥 잘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번 참고하시고 이거 완전 공짜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이게 200만 넘었던 거예요. 작년만 하더라도. 다들 어렵고 회원 가입하기도 되게 부담스러우니까 제가 대폭 줄인 거예요. 이렇게 하도록 하세요. 자, 오늘 방송에 제가 설명해 드릴 내용들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는데 음, 자, 여러분 제가 평시에는 화요일하고 목요일만 방송을 합니다. 만약 그때 어떤 이유로 못하면은 제가 이튿날 보강해 드리고 장중에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장중에 저는 뭐 아침에 뭐 한 5시면 일어나요. 막 그거 하면서 그리고 꼭 이렇게 체크할 내용들 내가 딱 생각날 때 여러분께 알려주고 싶어요.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종목들 유료 회원보다 더 빨리 아는 거예요. 일부 종목들은. 근데 투자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내용하고 이게 제가 해드릴 것은 이게 적어놨으니까 본인 보고 딱 좋다 하시면은 아무튼 저출산은 좀 한번 해보셔도 좋습니다. 예? 분명히 말씀드렸다만 우리도 매집했습니다. 같이 해보자고요. 자, 이번에는 안 소장의 이 팀을 승리를 초과해야 되겠죠? 어리컴 투자하신 분. 이게 정치 테마이기 때문에 단기로 급당을 팔고 나와야 돼요. 예. 수급들이 워낙 개인들이 막 몰려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 그냥 치고 나오면 돼요. 너무 높게 잡지 마세요. 그게 또 떨어져요. 떨어지면 나중에 또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EMD도 상당히 좋습니다. 예? 이런 저출산 하나 보도록 하고. 그리고 금액이 좀 커진 분들은 휴메딕스를 좀 잘 보셔요. 예? 기업 내용들이 아주 제가 전부 다 적지는 않았는데 좋아요.
그 LG CNS가 며칠 전에 명시티하고 그 투자 그 타진을 했습니다. 예. LG CNS가 우리나라 그 뭡니까? 그 스마트 시티 이거에 짱이에요, 짱에. 예. 지금 투자 규모가 우리나라 지금 제일 큰 그 국내에서는 두 개 하고 있어요. 부산하고 세종에 그 스마트 시티를 주도하고 있는 포괄적으로 주도하고 하는 게 LG CNS가 담당하고 있어요. 시장 규모가 조 단위인데 지금 저 어디 그 인니가 지금 수도를 그 이제 그 이전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걔네도 스마트 시티 사업을 그 지금 그 하고 프로젝트 하고 있어요. 그게 참여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음. 요즘 보니까 태국의 주석도 오늘 우리나라 국빈 방문했죠. 뭐 스마트 시티 하기도 하대요. 앞으로는 이 스마트 시티가요, 국내에만 정착하는 거예요. 전 세계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IT가 제일 강하다 보니까 이 나중에 상당히 효자 산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난 또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LG CNS는 비상장 기업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는 사업을 어떻게 프로젝트를 따면은 거기 뭐 저도 IT 전문가는 아니어서 제 쪽은 모르는데 아무튼 밑에 예, 같이 일하는 그런 그 통신 장비 네트워크 장비 회사들이 있어요. 일을 맡겨요. 그냥 맡기면서 야뇌를 시키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건설사가 밑에 뭐 이렇게 수주해 드리는 것처럼 IT도 마찬가지예요. 지네가 전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예. 링네트가 그 중에서 가장 예, 상장 기업들 중에서 규모를 가장 많이 협력해 왔던 그런 예, 네트워크 장비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링네트 상당히 괜찮은 회사입니다. 예? 한번 투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언제 가도 가요. 시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락하면은 분할 매집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응. 언제 꼭 간다는 장담은 못 합니다. 예? 예. 아무튼 지금 스마트 시티나 뭐 여기저기 저기 여기 뭐 다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아, 뭐 예, 링네이트도 우리도 매집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보다 수익 많이 못 낼 건데 뭐 어디까지 보유하면서 얼마 수익 낼 것이냐 그거는 유로 영역 회원입니다. 유로 회원들 영역이라고요. 응? 응. 꼭 투자하시겠다고 생각되시면 아니 뭐 규모 작으면은 뭐 난 그냥 용돈만 좀 벌래 그러시면 상관없어요.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되겠고 근데 나 좀 제대로 투자하지 수익 좀 응? 응? 수익보다도 주식으로 재테크 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수익을 하면 계속 돈으로 생각하죠. 재테크 한다면은 사람이 반자기 인식적으로 중장기 투자하려는 그 마음가짐새를 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야 나중에 계좌가 더욱 두껍게 예? 수익률이 더욱 높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투자 행위는 심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관계. 어쩌면은 이 금융체계가 90%는 심리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대중투자들이 제일 하기 싫은 걸 하세요. 예, 그러면 무조건 돈 벌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예, 처음에 투자하기가 그런 투자, 역발상 투자 한다는 자체가 보통 투자들에서는 그게 습관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요. 이 투자도 이거 연습을 해야 돼요. 몇 년 동안 해서 예, 시장에 그런 그거 이제 돌아가는 그걸 잘 연결시켜가지고 투자하면은 이게 몇 년 전이간 이 몸의 투자 습관만 잘 배게 두면은 여러분 주식보다 수익 내기가 좋은 게 없어요. 거기 여러분의 그 투자 마인드가 투자하는 그런 거기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렇지. 잘만 투자하면은 진짜 지금 지수가 너무 많이 하락해가지고 좋은 기업들 너무 많습니다. 근데 순서를 짜기가 좀 그거 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 테마주마, 그 개별주마 움직이는 시장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초점을 두서 초급 회원들 투자합니다. 예? 만약에 고급 회원 들어오시면 이제 실질적으로 진짜 시장 경제를 앞으로 리드하는 거, 그러니까 마이크로 LED라든가 이런 거 내년에 이제 개화가 되잖아요. 이런 거는 내년 1분기 되면 그냥 하늘 찌르고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빨리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는 매집한 지 2, 3개월 됐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왔다 가요. 우리 계속 매집합니다. 왜? 갈 줄 아니까. 내년 1분기쯤에. 제가 그랬었죠. 어떤 새로운 제품이 출시하든지 간에 처음에 출시할 때 주가가 가장 많이 가요. 그 후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수익 얼마 못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상따하는 사람들처럼 SK 바이오팜 막 처음에 상따 막 5방, 10방씩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한 방. 안 나오다던가. 이제 이런 식이에요. 주식 세계가 원래 그래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게 신제품이라든가 새로운 테마든가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대선도 그렇고 처음에 가장 많이 가요. 근데 이게 개인 투자자는 눈에 보여야 투자한단 말이죠. 안 보이는 투자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그런 틈새를 타는 거예요. 거기 뭐예요? 심리죠. 심리. 그렇습니다. 주가는 세력들의 그런 심리를 틈을 타서 작업하는 거예요. 결론을 보면은. 작업을 하기는 좀 뭐 그거 하고 어쨌든 여러분 먼저 돈의 힘이라고 하면 더 듣기 좋겠네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캐터필라도 나중에 할 테고요. CNN에서 저출산 우리나라 완전히 막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글로벌 뉴스까지 나왔는데 대통령님께서 그 위원장 담당하고 있으니까 심리는 엄청 안 좋겠죠. 예. 그래서 나경원은 뭐 야 안 소장도 사실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저는 집 사기보다도 그 돈으로 사업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요하게 지금 요즘 가장 핫한 이슈가 그 이제 여당의 차출론, 예, 새로운 당대표를 누가 할 것인가 한동훈을 가장 지목하고 있고, 그리고 야당에서는 지금 이재명, 예, 지금 그 사법 리스크에 처해 있다 보니까 자기에 대체할 인물들이 지금 시장에서 정치 테마로 하면서도 그 지역 경제하고 또 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테마주들이 다 엮여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외의 이런 인프라의 테마도 다 같이 엮여져 있는 지역 경제 대표적인 기업들로서 우리가 잘 분석해가지고 잘 분할 매집해서 잘 투자하시면 꽤 좋은 수익이 나실 거라 저는 기대가 됩니다. 자, 어디까지나 100% 간다는 장담은 없어요. 그래도 이런 걸 안 소장이 분석되는 종목들 추천한 걸 여러분 투자하시면 손실 나더라도 크게 피해갈 염려는 거의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여러분도 잘 검토하시가지고 그 중에서 한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조정장이라서 반드시 포트에 한두 개를 딱 선택해가지고 분할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셔야 돼요. 포트 종목수를 많이 늘리면 무조건 손실납니다. 아셨죠? 그렇게 투자하셔서 여러분께서도 좋은 투자 수익을 거두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안 소장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